오늘이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9월 1일이에요, 그죠? 파이팅하는 입장에서 뭐 사람들 저게 상관없잖아요, 그죠? 자, 멋진 9월 시작과 함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못하게 한번 좀 진지하고 깊이 있게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아마 제가 이거를 읽어보면서 확실히 이제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그냥 우리가 그동안에 뭐 지금까지도 이제 어떤 산업의 변화, 그다음 우리 삶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참 많았었어요. 근데 단발맛적으로 나왔던 많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걸 결국 이제 우리 편하게 우리 말하는 것은 각각 개인이 가지고 있던 경험이죠. 또 개인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고 또는 학문이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컴퓨터라는 게 나왔단 말이죠. 근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기억력에도 한계가 있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경험치에 대해서도 반복되는 그것도 한계가 있죠. 우리가 아무리 메모를 한다고 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컴퓨터는 메모를 해놔놓으면 이게 지워져야 안 지워져요? 이게 안 지워지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접근할 필요도 없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근데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돈 넣는 TV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류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 네 가지지만요. 제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먹고 자고 싸고 하고 이 네 가지가 다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한 번은 죽는 거예요. 태어나 사는 일은 간단해. 네 가지 말고 더 이상 하는 게 없어요. 근데 그 반복되는 것 속에 우리가 그냥 의식무의적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70%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돈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활이 그런 문제예요. 전쟁도 사실 돈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이것도 인류가 가지고 만들어 놓은 하나의 어떤 거대한 기준 속에서 돌아가는 하나의 메커니즘이 돈이죠. 경제라는 거죠, 결국에는. 근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것을 가지고 최적의 어떤 솔루션을 먼저 뽑아내는 놈.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최적의 어떤 생산성을 먼저 뽑아내는 놈. 그러면 이겨져요. 무조건 이기겠죠. 기술은 많다 이거지. 정보도 많다 이거지. 이제 세상은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융복합.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AI라는 이름으로 인공지능이다. 그래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제 하자가 안 됐던 건 아니에요. 과거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간단히 얘기를 하면 우리가 뭐 편집글을 하나 쓰더라도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머리를 하나 적더라도 우리가 일반 메모를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어디 놔둔지 몰라. 그렇잖아요. 근데 컴퓨터에 저장해 놓으면 어때요? 이게 뭐 1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이 컴퓨터가 살아있는 한은 내가 열어볼 수 있죠. 또 그것도 다른 쪽에다가 백업을 시켜놨다가 예를 들어 이 컴퓨터가 죽어도 그죠? 아니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뭐 연락처 같은 거 그래 하잖아요. 근데 수업 잃어버려도 상관없어. 누가 이거 내 대신해서 저장하고 있죠? 네이버 클라우드. 맞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뭐 개인시험 정보가 보호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솔직히 말해서 몰라. 그러나 우리 개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편리성을 줘야 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뭐 법이 결정된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결론적으로 오픈 AI라는 그 회사가 만든 챗GPT라는 것이 원래 2023년에 큰 화두로 싹 등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물가 인플레이션 또는 나라에 따라서는 디플레이션이야 뭐 이런 다양한 어떤 경제 악재들이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에 새로운 꽝 하고 뭘 줬냐면 이슈 뭐를 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그게 사실은 AI 혁명입니다. AT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이걸 조금만 더 빨리 음치했었어도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히 그러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투자를 이제 언어 번역과 관련되어 있는 투자를 해드렸어요.
거기도 지금 뭐 더 바빠져 버렸죠.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그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스타트업으로 뭐 이렇게 살살살 수출하다가 이제는 막 많은 거대 기업까지 이제 달겨드는, 쉽게 말하면은 언어 번역 플랫폼. 이게 언어 번역을 넘어서 이제 컴퓨터들이 쓰는 언어가 자연어가 된다는 거죠. 왜? 그래야 더 효율적인 어떤 부분으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게 점점 더 심화되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알아서, 그 다음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뭐 토정 선생 말씀을 드렸잖아요. 토정 비결.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도 개인적으로, 고객의 어떤 이 투자에 대한 니즈라든가, 그 다음에 이분이 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육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분이 가야 될 최고의 어떤 이 섹터가 뭘까라는 거죠. 이게 공교롭게도 어떤, 뭐,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무너무 신기하게 할아버지의 맥락이 아버지에게로 오고, 아버지의 맥락이 아들에게로 오고, 이 아들의 맥락이 손자에게 가더라는 거. 거의 이게 87%에 내려가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럼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고,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 이런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다 알아요, 몰라요, 솔직히.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성장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는데, 컴퓨터는 어때요, 이제? 나를 다 레코딩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자, 이거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자, 내가 예를 들어 60을 살았어요. 근데, 자, 60을 살았는데, 내가 여기다가 어떤 가변 요소를 넣었을 때 나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까라는 것을 솔루션을 도출해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이제 그래 돼요. 그러면 무서운 얘기가 되죠. 토정 선생의 얘기는 쉽게 말하면 데이터가 없었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가는 쉽게 말하면 일종의 가설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100%는 아니더라는 거지. 그런데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이거를 금융서부터 시작해서 무슨 IT 산업에서부터, 그 다음에 뭐 의료, 그 다음에 일반 제조, 뭐 물류, 다양한 산업을, 심지어 게임 산업, 그 다음에 뭐 투자, 이런 많은 부분, 전 산업 분야에, 심지어는 건설 현장까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축적된 이런 빅데이터들을 가지고서, 결국 지금 전 세계가 데이터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그전에 얘기가 됐었어요. 우리가 왜 데이터센터 얘기했잖아요. 거기에서 뭘 마신다고 해서 데이터센터가 전력을 엄청나게 쓴다고 그랬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뭐 북한 같은 경우에 데이터센터,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처럼 뭐 다음이나 뭐 네이버 이런 검색 엔진 센터 못 만들어. 왜요? 데이터센터가 어마어마하게 쓰는 그 에너지를 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걸 해야 돼요. 놈들이 해보면 훔쳐와야지. 해킹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난 뭐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다든가 뭐 빅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만 얘기해주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도 해킹의 어떤 인간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의 어떤 보안을 깨는 방법, 형식, 이런 것들도 반복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결국 패턴이라는 게 나타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런 것들도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뭐 우리은행도 500억 터지고, 뭐 대국민도 몇백억 터지고, 또 뭐 국민의도 몇백억 터지고, 또 뭐 심지어는 무슨 뭐 증권사에서 뭐 그 PF 투자해서 몇백, 쉽게 말하면 각종 기업에서 작년 재작년인가요? 그 오스템 임플란트 맞아. 그 수천억 횡령 사건 이런 거. 무슨 말인지 되시죠? 자, 이런 어떤 부분들, 이상기후가 발견되면 누가 딱 경고를 딱 해준다? 컴퓨터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야, 에어컨 켜줘. 야, 문 열어줘. 문 닫아줘. 야, 밥 좀 눌러줘. 배문 열어줘. 이걸 넘어서요. 안 쓰이는 곳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각자가 양자 컴퓨터를 갈 수 있을 수는 없다는 거지. 근데 이걸 일반적인
컴퓨터를 가지고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뭐 우리가 이제 개인 어떤 PC, 데스크탑부터 그 다음에 갖고 다니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스마트폰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CPU에서 이제는 이런 그래픽, 이런 이제 AI 기능, 인공지능 기능들을 훨씬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GPU, 이런 어떤 시장들이. 자, 오늘만 해도 그래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늘 이렇게 짬만 나면 장을 이렇게 계속 보니까, 오전에만 해도요, 사실은 뭐, 삼성 딱 비밀 메고 있어서 마이너스도 나고 이랬어요. 오늘이니까 미친듯이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네, 지금 뭐 7만원이 넘었어요. 네, 오후되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전에 그런 전조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전조가 엔비디아 같은 거. 이런, 이제 쉽게 말하면은, 페미니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에서 비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기업들이 발행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또한 메모리만 경쟁이 세계 1위죠. 근데 비메모리에도 엄청난 경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이닉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라든가 우리나라가 세계 1위에 어찌됐든지 그 이런 어떤 생산 능력,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이제 먼저 선행적으로, 경영, 뭐 들쭉 갈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이제, 돈이 펀딩이 되면서 막 장이 막 급등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큰 흐름에서는 하여튼 지금 현재는 예측이 정말로 예측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가변 요소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많아진, 쉽게 말하면 혼란, 혼돈, 쉽게 말하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불경기 특징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현재 부동산도 그 다음에 개개인들의 어떤 이제 뭐 한 1년 이상 지나고 나니까 이제 못 버티고 다양하게 어떤 나타나는 그런 현상 굉장히 많죠. 근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이런 빅데이터들이 많이 매집이 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1회1회를 갔을 때 전 세계적으로 뭐 금융이 어느 쪽이 터진다, 또 인플레가 터진다, 이런 어떤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예측 가능해야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어떤 데이터를 이어줘요. 이 데이터를 이어줘가지고 컴퓨터에다 입력을 시키는 거죠. 어디서 가져와서 할 수도 있잖아요. 논문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부분들을 여기서, 그러니까 AI 서비스를 하는 데가 많겠죠. 다양한 영역에서. 이쪽에서도 뭐 구독해가지고 또는 유료로 가져오고 좀. 그래서 내가 조합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해서 어떤 최적의 모델을 한다. 이제 필요한 또 다른 어떤 기업이 있을 수 있어? 있겠죠.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지금 전 세계는 AI 전쟁 중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전체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보면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11편까지였는데 2편이 더 생겼어요. 13편까지인데, 그래서 현재 12, 13까지 지금 추가가 됐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지금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요거는 제가 요약을 한 거예요. 전부 다 요약을 한 거예요. 오늘 이제 사람들 좀 저하고 하니까, 안 그래도 제가 이걸 보면서 요약을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랬어요. 원래. 그래서 제가 요약을 다 했어요. 이틀에 걸쳐가지고 저는 다 봤어. 또 꼼꼼하게 이렇게 요약을 다 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 전문가나, 그다음 우리가 이런 어떤 언어들도 굉장히 익숙할 것 같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써머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중매적으로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방대한 어떤 이런 양에서 핵심적으로 내가 각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영역들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하여튼 간에 스마트폰을 지금 켜시고요. 거기 보시면 1번에 보면 제목들이 있습니다. AI 전성시대라는 해가지고 이게 이제 패키지로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인간의 뇌처럼 스스로 추론하고 창작까지, 결국 인간과 AI, 인공지능이 자연어를 바탕으로 해서 소통할 생성형 AI 시대를 전하는 이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각계전투였어,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이게 이제 융복합으로 해서 시작이 됐고요.
이 신호탄이 이제 챗 GPT예요. 그래서 챗 GPT의 아버지 샘 올트만이 오픈 AI 창업자인데 2020년 9월, 작년 9월에 한국에 와서 제가 저번에도 그 말씀 드렸죠. 한국이 어떤 나라냐? 인터넷 운영 능력 세계 1위야. 국민들의 어떤 뭐라 하노 지식 수준, 그다음 학습 능력 이런 것들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도 실험하기가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무튼 그래서 경험과 학문적 관심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얘기를 남겼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요, 대전환 시대 AI 시대 원해서 졸면 죽는다. 요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이나 네이버에다가 요 1번 제목 있잖아요. 졸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대전환 AI 시대. 이렇게. 항상 요걸 먼저 치세요. 대전환 AI 시대. 요걸 치시고, 그 다음에 제목을 요거 해놨죠. 졸면 죽는다. 요 정도만 쳐가지고 검색을 딱 해보세요. 그럼 딱 나올 거예요. 나오죠? 그걸 클릭을 하십시오. 클릭하시면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 서머리 했는 것에 각자가 또 추가시킬 거 있으면 뒷부분에다 뭐 적으시든가 어떻게 하든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와 그걸 나오죠? 예. 같이. 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선도 생성형 AI 시장 해가지고 삼성, LG, 그 다음 AI 영향을 확보를 박차를 가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통신사 등 ICT 혁신 경쟁 본격화 하반기 출시 예고 하면서 나옵니다. AI 시대,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요? AI 기술이 우리 사회를 또 한 번 혁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을 태세입니다. 전기기관이 가져온 산업혁명에서 시작한 인류의 발전 속도는 반도체와 컴퓨터가 가져온 3차 혁명에 이어서 AI 기술이 가져올 차세대 혁명의 초입에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가져온 우리의 삶의 변화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변화의 거대한 물길에 올라서지 못하면 생존을 담보하기 어렵고 도태될 것이면 이미 세 차례의 산업혁명이 분명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한 한국 경제를 이끄는 산업계와 학계도 글로벌 AI 시대를 선도하고 무엇이고 선도하고 AI 기술을 우리나라의 차기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 여부를 확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 팩트는 올해 두 번째 혁신 포럼을 통해서 AI와 조금 더 친해지려고 합니다. AI 시대를 전환이라는 주제로 한 특별 기획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요게 다 제목으로 다 올라와요. 그리고 1번, 2번 해서 자, 2016년 3월 인간을 대표하는 바둑기사 이세돌 구단과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 AI입니다. 알파고의 바둑 대결은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그랬죠, 그죠? 전 세계가. 그래서 먼 미래로만 여긴 AI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린 신호탄이었다. 그로부터 7년이 흘렀다. 미국 스타트업 오픈 AI의 생성형 AI 서비스 챗 GPT는 사람 같은 자연스러운 말투로 논문 작성과 코딩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설, 집필 등 인간의 고유 영역인 창작의 영역까지 해내면서 전 세계에 충격과 공포를 준 신드롬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동안 이런 부분들이 창작이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제 이게 창작이 아니다라는 거지. AI는 단순히 인간을 돕는 도구를 넘어서 사업 계획을 잡고 몇 마디의 설명만으로도 프로그램 코드를 뚝딱 출력하며 인간의 동료 혹은 인간을 대체하는 그 이상의 역할을 해내고 있기에 충격과 공포는 대단히 컸다. 제조업계는 AI를 활용해 수요와 생산 일정을 예측해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AI를 활용한 자율주행 교통수단 상용화를 목전에 뒀다. 가장 보수적인 업종이라는 금융계조차 AI를 사업 전반에 적용하고 이를 활용한 신사업 기회를 발굴하려고 중지를 모으고 있다. 바이오 보건업계는 AI가 선도한 새로운 산업 분야로 꼽히고 있다. 챗 GPT가 쏘아올린 공을 본 각계는 뒤처지면 도태된다는 위기의식과 절박함 속에 AI 역량 강화에 발빠르게 움직여. 전 세계가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 생성 AI가 쏘아올린 대격변의 시대, 생성 AI는 말 그대로 미리 입력되지 않은 답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과거 알파고와 같은 AI는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고 거기에서 패턴을 찾아서 답을 내놓는 방식을 활용했다라면, 반면 생성 AI는 A 꼴 B처럼 입력된 질문에 정해진 답을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학습한 데이터를 제조합해. 누가요? 컴퓨터가요. 그리고 답을 출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자연스럽고 창의성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가 날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현장에서 대입을 해보니까 엄청난 효과가 나더라 안 나더라? 나더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한 개발업계 관계자는 이전 AI는 확실한 목적을 갖고 제작됐기 때문에 답변 역시 정형화되어 있다는 특성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생성의 AI는 사전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률에 따라서 그럴듯한 문장을 만들기 때문에 한 가지 목적뿐만 아니라 기사도 쓰고 논문도 쓰고 시도 짓는 등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범용성이 굉장히 넓다고 설명했다. 생성 AI의 성능은 사전 학습한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판가름이 난다. 결국 그래서 빅데이터가 날리겠죠. 챗 GPT의 경우 오픈 AI GPT 3.5를 기반으로 제작을 했는데 약 1750억 개의 피라미드 4개 변수죠. 가변 요소를 말하는 파라미터를 가졌다. 오픈 AI가 오는 2023 공개 예정인 GPT-4는 100조 개가 넘는 파라미터를 확보한 것으로 알립니다. 쉽게 말하면 이 빅데이터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게 있을까 없을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늦었지만 저는 우리가 단연코 독보적으로 앞서간다고 봐요. 앞으로 이 시대도 별로 걱정 안 해도 된다. 왜? 교육이 너무 잘 되잖아 일단. 교육이 있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면 뭐해? 못 깨고 깡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구슬은 별로 없는데 너무 잘 깨. 난 땡겨서 잘 깨. 그래서 걱정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그거 잘해요. 시장 조사 기간 그랜드빌 리서치 따른 전 세계 생성형 AI 시장 규모는 2020년 101억 달러, 약 13조 원에서 평균 34.7% 성장해서 2030년에는 14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으로부터 7년 뒤 얘기입니다. 챗 GPT가 쏘아올린 생성 AI 패러다임 전환의 기업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동안 검색 엔진 왕자 생태계를 벌이고 있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AI를 결합한 검색 엔진으로 전장을 옮겼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뭘 좀 사보라고 얘기를 했었죠? 셀바스에 제일 한 15% 올라가 그랬죠? 이게 어떤 그런 타이밍이 된 것 같아서, 제가 들었던 이슈가 있지만 그걸 넘어서 그런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고, 그래서 이거 좀 사둬보시라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마침 월요일부터 이게 날았어요. 어쨌든 간에. 챗 GPT가 쏘아올린 생성형 AI 패러다임 전환에 기업들도 발빠르게 움직였다.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 손을 잡았고, 검색 엔진 빙, 우리는 네이버잖아요, 그죠?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은 빙이에요. 우리 왜 삼성 노트북 사면은 뭐부터 처음에 딱 올라와요? 구글이 올라오는 게 빙부터 올라와요, 그죠? 그 말하는 거예요. 챗 GPT보다 발전한 프로테메우스 AI 모델을 적용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100억 달러, 약 12조 3,50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지분을 확보했겠죠, 그죠? 이런 거예요. 꼭 내가 왜 개발해야 되냐라는 거지. 내 개발 안 해도 개발해놓은 것을 우리 투자하면 돼야 안 돼요? 바로 그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이거 할 겁니다. 내가 뭐 그걸 일일이 다 하겠냐,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 거기에 시대 흐름에 맞는 거기에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주식,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하는 목적은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방향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구글은 자체 대형 언어 모델 LLM입니다. 남다와 팜을 적용한 검색 모델 바드로 맞불렀다. 또한 AI 챗봇 스타트업인 엔스로픽에 4억 달러, 5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는 지난 2월 대규모 언어 모델 6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갖춘 엘라마를 출시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기억납니까? 2021년입니다. 김 대표하고 우리 김현수 대표는 기억나요? 내가 그때 했죠. 2021년 말에 그때 12월 3일입니다. 정확히 날짜도 아니다. 메타가 발표했어요. 바벨탑 사건 이전으로 돌리기. 기억납니까?
그래서 그렇게 먼저 해놔놓고 자기네들이 뭔가를 개발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거예요. 라마예요. 대규모 어느 모델 6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갖춘 라마를 출시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지난해 음성 비서 알렉사의 다국어 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알렉사 TM을 공개했다. 지난 2월에는 AI 스태트 퍼깅 페이스와 생성형 AI 도구 개발 방법을 발표하게 됐다. 분주한 국내 대기업들은 AI 업무에 활용하고 역량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현재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 기업들도 AI 역량 확보를 위해서 발빠른 움직임이다. 치열한 AI 전쟁에서 패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감을 느낄 수 있다. 최선봉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KT와 네이버 등 우리나라의 내노라는 기업들이 맞춤형 AI 대회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당연하겠죠, 그죠? 카카오까지, 그죠? 그렇잖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가지고 걔네들의 주 소득원이야. 그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메모리, 애들 비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들어고요. 또 예를 들어서 LG전자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가전에 이런 것 AI 인공지능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죠? 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에. 그래서 KT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통신 전체 네트워크가 누가 가지고 있나요? 그죠? 대부분 KT 가지고 있잖아요. SK텔레콤이 당연한 겁니다. 네이버 검색에 있는 이런 회사들은 당연히 이게 먹거리잖아요. 새로운 먹거리. 처음에는 이게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나중 일정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비용 대비 수익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파이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바로 그 얘기 좀 하는 거예요. 경기의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장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달 말 임직원 대상 강연에서 생성 AI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에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국내 전문 기업을 통한 맞춤 AI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삼성전자 DS부는 오늘 11월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본 서비스를 공개하고 내년 2월부터는 자체 추출한 반도체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전문 검색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문구다.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삼성전자는 근본적인 걸 가지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AI라는 이 시장에서는요, 물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각자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다 동일 선상에 지금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확답이 들지 입장 바꿔놔놓고 누구나 다 1등 하고 싶잖아요. 근데 나도 1등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다시 처음부터 삼성의 DS 부분은 생성 AI를 구매, 경비 등 업무 프로세스 자동 응답, 공정, 설계, 제조 등 전문 지식 검색, 그 다음에 제조 공정 데이터 요약, 번역, 문서 작성, 회의록 노치, 요약, 시장 또는 업체 분석, 그 다음에 코드 생성, 그 다음에 리뷰, 고객 소리 등 총 9개 분야에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런 어떤 부분이 이미 있잖아요. 그 전에 SKCLS라든가 지금 합병돼 버렸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 SDS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저 했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 클라우드 기억납니까? 무슨 말 이해되시죠? 결국 그 클라우드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가지고 우리는 그 기술에 집중을 했는데 한 발 앞선 미국에서는 이걸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집중합니다. 빅데이터. 이런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갔구나. 제가 읽어보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했습니다. 아무튼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는 지난 15일 국제표준화기구 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C가 정한 AI 경영 시스템 인증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에 공정성에서 책임적인 3대 원칙을 중심으로 한 AI 윤리 원칙도 수립했다. 현재 삼성전자만 그래요. 근데 결국에 이거 먼저 수립되고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최고의 어떤 전자기업인 만큼 또 세계적인 기업인 만큼 이 기준이 우리나라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안 높아요? 그게 이런 게 리딩 기업이에요. LG그룹도 LG AI 연구원에서 그룹 내 AI 영향을 견집하고 있다. LG AI 연구원은 지난 2021년 12월 3천억 개의 파라미터, 60억 개의 말뭉치, 3억 5천만 명 이상의 페어 데이터, 언어와 이미지가 결합된 데이터를 갖춘 초고대 AI 엑사원을 공개했다. 엑사원 개발에만 약 1,283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갔다. 엑사원은 한국어, 영어를 모두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다. 또한 텍스트로 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만들거나 이미지를 바탕으로 이를 설명하는 글을 출력하는 멀티모달 기능도 가졌다. LG그룹은 지난 12월 엑사원의 상용화를 목표로 AI 경영화, 최적화 신기술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따른 엑사원은 1년 새 그래픽 촬영 GPU 사용량을 63% 줄이면서 AI 추론 속도는 오히려 40%
늘리는 성과가 있습니다. LG전자공학에는 LGAIM은 그룹 싱크테크 조직으로 기능하며 선행용 초거대 AI 모델 구축, AI를 활용한 난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으며 각 계열사들은 자체적으로 AI 연구 조직을 갖추고 각사가 필요한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엑사원을 적용한 실제 서비스나 제품 등은 현재 준비 중이며 적절한 때에 맞춰 공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이 본업 ICT 기업, 혁신이 본업인 ICT 기업들 하반기 AI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해 주세요. LG그룹의 예를 들어서 엑사원 같은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은 꼭 기억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LG그룹이 있었던 파라미터, 어떤 개별 요소들 이런 것과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런 것들 숫자를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되죠. 그만큼 우리가 빅데이터에 좀 취약하고 약한 현실인 것은 맞습니다. 아무튼 국내 대표 ICT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올해를 AI 상용화의 5년으로 삼다는 거잖아요. 네이버는 하반기 초거대 AI 모델 하이퍼 클로바 X를 검색 등 회사의 주요 서비스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거 발표했습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가 이거 하이퍼 글로바 X라는 이거를 발표를 하면서 이걸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회사와 협업해서 이걸 이제 그 서비스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폴라리스 오피스가 상한가에 가고 그런 일이 있었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기업용 AI 서비스 출시도 고려하고 있다. 하이퍼클로바 X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이자 국내 최초의 초대규모의 한국어 학습량을 보유합니다. 이거 다 누가 만들어줬을까요? 우리가 해줬어요. 우리가 검색을 넣고 엄청나게 입력식이 줬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 왜냐면 우리 기본적인 우리 빅데이터가 네이버 다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김 회장님이 뭐 궁금했던 거, 검색했던 거, 뭐 네이버로 활용해서 썼던 거, 뭐 네이버 예를 들어 쇼핑 구매했던 거, 이 사람의 패턴 이런 것들 다 전부 다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이해됩니까?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들어가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게 만약에 다래다. 다래를 몇 번 눌려보세요. 전부 다래만 나와. 맞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누가 그렇게 해요? AI가.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나는 다른 것도 보고 싶어. 예를 들어, 자, 내가 만약에 뭐, 트로트를 몇 번 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열면 맨날 트로트야. 또 이강인이 몇 번 검색했다 칩시다. 그럼 맨날 몇 명은 축구 이야기, 뭐, 손흥민이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제가 아직도 이걸 지금 정부에서 못 잡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김경수 그 뭐죠, 그거? 드루킹. 네? 드루킹. 그 드루킹 사건. 킹크랩 시행하는. 그게 공공연히, 네이버에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매칭이 돼가지고. 그 좋아요, 뭐, 싫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 좋아요가 올라가는 거 보세요. 올라가는 거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그 보수 쪽에 얘기면은요, 무조건 싫어요가 막 다다다다 올라가요. 무슨 기사에. 무슨 얘기돼요? 그대로 거기에 접목돼가 시행된다. 아무도 그걸 차후 반복해요. 정치랑 이런 굉장히 기술은 많이 틀려요. 그리고 뭐 또 이런 어떤 부분들 어떻게 보면 뭐 이 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뭐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국의 80%는 사회주의자들이 점령했다. 그 정도로 심각하게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이게 뭐 정계, 관계, 뭐 문화자들 결국엔 무슨 얘기냐? 지금 80년대에 80년, 81년, 82년, 83년, 84, 85, 86까지 요 세대가 가장 심하게 뭘 했는 세대인 줄 아세요? 데모. 요 세대에 가장 심각하게 침체된 사상이 뭔지 아세요? 김일성 주체사상. 그래서 주체사상이 주사파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뭐 판사부터 검사부터 전 업계에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거의 뭐 다양하게 결국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대적인 요구에 의해서 이런 어떤 패러다임도 변함이 당연히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네이버는 그래서 또한 네이버는 쇼핑과 블로그, 지식인 등의 서비스에도 하이퍼 클로바 X를 적용하고 고객사의 데이터와 하이퍼 클로바를 결합해서 생성용 AI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클로바 스튜디오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 없이는 사는데 네이버 없으면 못 산다.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엄마 아빠한테 물을 게 별로 없대. 근데요, 네이버가 없으면 물을 곳이 없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대화 필요 없다는 거지. 대화 단절 해도 상관없다는 거지. 왜? 네이버 물은 다 나와.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내가 물었던 것과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그들이 어떤 생각, 이런 모든 분들이 다 어디로 다 빨려 들어간다? 다 기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되시죠? 그럼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뭐 카카오톡으로 우리가 지금 라인으로 많은 어떤 대화를 합니까?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많이 합니까? 문자로 많이 합니까? 카카오톡으로 당연히 많이 하죠. 그러면 우리 성향들요, 우리 어떤 다 빅데이터로 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심지어는요, 이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뭐, 예를 들어서 바람 피는 세대가 뭐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어떤 년들, 이런 것까지도요. 예를 들어서, 이 AI를 통해서 만약에 어떤, 명령어, 검색을 딱 넣는다라면요. 이 빅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나온다? 쫙 나와. 왜요? 실시간으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요, 나도 속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도 자신할 수 없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심지어 이런 거예요. 짜장면을 한국 사람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장 먹고 싶어 하더라 라는 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있어요. 중국집 전화하는 횟수, 어느 쪽이 전화를 제일 많이 하더라. 중국집을 검색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그 시간대 딱 하면은, 그 다음에 그 시간대가, 자, 이거 네이버를 사용하는 예를 들어 우리 김 대표, 아니 우리 교장님, 예를 들어서, 어떤 연령대에서 몇 시간에, 몇 시에 어떻게 이런 걸 찾더라. 음식의 패턴 이런 거 다 나와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뒤에 보면은 뭐 제도 이런 얘기 나와요. 네거티브 규제가 떨어져서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쿵 저렇쿵 따지고 없이, 일단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이기고 난 다음에 따져도 늦지 않다. 그래서 법제적인 어떤 그런 서비스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카카오 역시 하반기 한국어 특화 초거대 AI 언어 모델인 코GPT를 결합한 AI 챗봇 서비스 출시를 예고했다. 코GPT 2.0은 기술 영역에서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경험을 통해서 AI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 수준을 갖추고 있다는 점, 서비스 측면에서도 국내 최대 규모의 이용자 접점을 대화형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 등이 강점을 꼽힌다. 아울러 카카오는 최근 AI 연구자의 사이 카카오 브레인을 각자 대표 체제로 전했다. 카카오는 이번 체제 전환을 시작으로 그룹 내 AI 역량을 카카오 브레인으로 결정한다는 의사이다. 기존 김익두 대표는 현재 카카오 브레인을 수행하고 있는 글로벌 선행 연구와 초거대 AI 모델 구축 사업을 만든다. 김병환 신임 대표는 사업 모델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다. 통신사 역시 신규 먹거리로 AI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회사의 정체성을 AI 서비스 컴퍼니로 재정의했다. 지금까지 이제 전화하는 회사에서 무슨 말이 되죠? 그 다음에 통신료 받아오는 회사에서 이제는 AI 서비스 컴퍼니로 회사의 정체성 자체를 재정의했다고. 이 정도면 굉장한 거예요. 그죠? 우리 지금 보면은 내가 뭐 KT 전화를 쓰든 인터넷 쓰든 LG U 플러스를 쓰든 그다음에 뭐 SK텔레콤을 쓰든 어때요? 우리 왜 음성 보면 LG전자에 뭐 전화하면은 챗봇이 뭐라 그래요? 뭐 어떻게 말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런 것들이 억양 틀리고 뭐 단어 틀리고 지방 사투리 틀리고 여보소 뭐 이거 어떻게 되는겨 뭐 누르는데 이래 물어도 이제 다 알아듣는다. 무슨 말이냐? 표준화된 언어가 아니더라도
이제 그렇게 이게 전부 다 뭘로 빅데이터가 되면서 이게 누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미 옛날부터 이제 뭐 그 옛날에는 이제 전화 교환원이라고 했어요. 점점 없어져 가지고 그죠. 지금은 또 그 저 뭐라 그러죠 뭐 문의 전화만 상담은 네, 상담은 안 내리잖아요. 요즘은 LG전자나 삼성 S 같은 것도 시작했어요. 상담원보다 전부 다 그냥 말하래.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말해가지고 내가 뭐가 어떻게 되는데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거기서 지가 말해. 그 모델명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럼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인식을 다 해가지고 그러면 사람이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우리 만약에 이런 어떤 TV나 뭐 냉장고 이런 서비스 하나 받으면 일주일씩 걸리거든요. 훨씬 더 빨리 받을 수도 있겠죠. 비용은 줄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 대신에 당분간은 이런 어떤 비용들에 대한 부분, 코스트는 소비자들이 내야만 될 거예요. 지금. 아마 점점 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특히 KT, CS, KT, IS라는 법인을 한번 보시면, 누구보다도 이런 부분에 앞서갈 것 같아요. 특히 뭐, 진이 다 알잖아. 그죠? 뭐, 진이 뭐 틀어줘,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AI 학습에 대한 애들 뭐 영어 수업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만화 캐릭터로 해가지고 그런 방송 서비스들 하잖아요. 다 뭐예요? 유료잖아. 그죠?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이 전부 다 빅데이터로 하려면 AI 인공지능 유료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회사들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활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목소리이기 때문에. KT는 지난해 11월 AI 전략 간담회를 갖고 초거대 AI 믿음을 공개했다. 믿음은 다양한 응용 사례를 쉽게 학습, 활용할 수 있는 협업, 융합 지능을 갖춰서 적은 데이터로도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KT는 믿음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나 서비스형 플랫폼화 관계를 통해서 구독형 서비스로 제공해 수익성 확보에 나설기. 결국에는 이렇게 다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한 번만 만들어 놔놓으면 예를 들어 구독으로 만들잖아요. 우리 보통 보면 유튜브도 구독해 놔놓으면 어때요? 그쪽에 한 번 더 봐야 안 봐요? 똑같은 거예요. 공유인데 구독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더 이렇게 됩니다. 아무튼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은 아직은 한국의 AI 기술 수준은 오픈 AI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 AI 기술뿐만 아니라 응용 서비스 등도 거대 기업에 미친 치이는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한 원장은 한국이 AI 시대에 경쟁 우위를 찾아가기 위한 방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과 같은 후발주는 창의성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AI를 활용한 실제 응용 사례부터 만드는 것이 출발점이고 있어서 내가 똑같은 얘기를 한다. 그죠? 제가 좀 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구슬이 서말이 뭐예요? 깨야 모르겠는데, 그죠? 우리 좀 저번 상황 때 두 번째는 좋은 AI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즉 데이터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 AI 사업에 있어 데이터 중요한 전체 80% 이상의 노력이 투입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황 원장은 정부 역시 국가 차원의 데이터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신뢰성을 갖춘 데이터 공급에 나서는 듯 오래된 관행과 규제를 타파해서 혁신을 가져오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1편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졸면 죽는다. 졸면 죽는다. 그래. 이렇게 지금,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귀담하고, 눈여겨서 또 읽고 이런 걸 습득해 놓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떤 원칙을 정해놓은 부분이 뭐냐면요. 여기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 같은 건 뭐예요?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통해 예를 들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온도, 기온 변화에 따라서 물을 언제 주고 어떻게 이런 것들 다 뭐예요? 먹고 사는 말인가요? 스마트 사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호텔을 이용한다든가 뭐 여행을 간다든가 다 이거 따지고 있는 자고 사는 거예요. 자는 사람. 무슨 말인지 얘기해주세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료.
의료, 헬스케어, AI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전부 다 싸는 사람이라고 제가 매우 말씀드립니다. 먹어요. 근데 안 사면 다 죽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병원이라든가 의료소 이런 거 다 싸고 사는 거예요. 잠자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불, 이게 다 자고 사는 거예요. 호텔 다 자고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하고 사는 대표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편리성이에요. 대부분. 이런 부분은 대표적으로 하고 사는 거예요. 하고. 근데요, 아무리 하고 세상 없어도 있잖아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 도움을 받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이게 혁명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뭐냐면 불량률 떨어지죠. 사람이 하는 거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고객의 패턴을 자꾸 기록하려고 애를 쓰잖아, 그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그냥 간단히 내가 만약에 현수하는 마사지. 근데 사람들마다 그 부분이 일곱포인트가 다 틀려요, 안 틀려요? 그렇잖아요. 틀린데 내가 기억력이 떨어지면 이 사모가 왔어. 이 사람이 이쪽 부분을 너무 좋아하더라. 이쪽 부분인데 어떠세요? 이걸 한번 물어주면 그 고객의 반응이 좋아요, 나빠요? 무조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데는 한계성이 있어. 야, 지난번에 그거 아프다 했는데 자꾸 반쪽으로 계속 누르면 어떡하니? 기분 좋아, 나빠? 그만큼 나한테 무관심입니다. 이런 것들. 그럼 예를 들어서 고객의 특성을 내가 입력을 쫙 시켜놓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이번 주에 예약된 어떤 그런 고객들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데이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영업 현장에 정말로 많이 생각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특히 어린 자녀들은 이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이런 어떤 내가 그때 메모해놨어야 되는데 그 메모 안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에너지 혁명의 어떤 시대를 버금가는 지금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융복합이 되면서 지금 AI 혁명이, AT 혁명이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1번 했어요. 차례대로 안 할 겁니다, 제가. 1번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7번 할게요. 이거 지금 현실적으로 아니면 이제 어떤 부분으로 효과를 미치는지 7번 제목이 뭐냐면요. 7번 제목이 뭐냐면요. 신약 개발 기본 10년 AI가 답족한다. 맨 똑같이 그냥 써보세요. 신약 개발 기본 10년 AI가 단축한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실질적인 것을 한번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확 딱 와닿을 거예요. 찾으셨죠?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이거는 우리랑도 좀 관련이 있고요. 지금 현재 후닥시장에서 난리가 나고 있는 대표적인 AI 헬스케어 부분에 AI 인공지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꼭 한번 나눴으면 해요. 세계 AI 신약 개발 시장이 매년 평균 무려 몇 %요? 45.7% 성장하고 있다. 더군다나 코로나가 끝나고 3년 뒤에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 뭐 다양한 또 돌발 밴드들이 계속 생겨요. 생기죠. 전염성은 좀 떨어지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맨 감기였다 그러잖아, 그죠? 감기가 인류에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안 사라집니다. 앞으로 또 다른 감기 또 옵니다, 무조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디지털 바이오 헬스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AI 시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까 뭐 해가지고 편집자 주 해가지고 밑에 보시면요,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면서 국가 간 의료 산업의 AI 기술 경쟁 또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 번은 반드시 죽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 적게 놓으면 한 사람이 오래 살면은 그것도 경쟁력이지 않을까요, 그죠? 비용도 필요하겠지만 물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축적된 어떤 경험과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고퀄리티, 하이 퀄리티의 인류가 많이 살아나면 더 좋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노령화, 고령화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 바이오 헬스케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캐나다,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AI를 국가 주요 아젠다로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설정했다 그러잖아요. AI를 국가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설정하고 국가 차원의 마스터 플랜과 대규모 투자 계획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바이오, 의료, 제약, 바이오, 기기 산업의 결합을 중심으로 한 AI 헬스케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이걸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반드시 여기에 내가 비슷한 거는 내가 발을 들여놨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반드시 와요. 무조건. 여기 좀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 나와서 세계 각국은 AI를 통해 신약 개발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AI 신약 개발은 신약의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왜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내 대신 야가 메모해주고요. 내 대신 얘가 핵심적인 부분을 야가 정리해서 나한테 답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임상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가는 그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시간이 짧아져요? 길어져요? 짧아지죠. 그럼 비용이 어떻게 돼요? 줄죠. 그럼 생산 단가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빨리 개발하고. 그리고 또 정확해지죠. 그죠? 다양한 가변 요소를 넣었을 때 나오는 데이터들이 내가 그거를 다 분석, 종합, 진단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 이게 AI가. 이제 그런 시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계 각국은 AI를 통해서 신약 개발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AI 신약 개발은 신약의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신약 공급 물질 발굴과 질환 및 맞춤형 약물 개발을 가속화해서 임상 성공률을 높이는 혁신적인 신약 개발 기술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인공지능 초격자 확보 전략을 기반으로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돼 보건의료 디지털 대전환을 이끄는 AI 신약 개발 가속화 정책,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사업, AI 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사 등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전반의 AI 교육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AI 유효농업 시대, 국내 제약 바이오 AI 발전년 전략 현주소는 마켓스 앤드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AI 신약 개발 시장은 해마다 평균 무려 45.7%, 약 50% 매년 50%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2027년 되면 무려 5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의 AI 신약 개발 누적 투자의 추금은 6천억 원 규모다. 유럽연합은 민관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합 학습 플랫폼을 이용한 신약 개발 모델을 제시했고, 우리나라 정부는 한국형 연합 학습 기반 신약 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K 멜로디라는 거에 이게 국가 사업으로 추진 AI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제약 기업들이 활용하도록 해서 신약 개발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자, 이놈저놈 가져가려면 서로 막 대학 치고 싸우겠죠. 그래서 이걸 국가가 인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늦게 온 놈은 늦게 온 대로 또 지원을 하는 다양한 그런 것들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제약업계는 AI 기반 신약 개발 가속화를 위해서 정부의 육성 정책 기조에 부응하는 산학연 학교, 산업, 그 다음에 연구소입니다. 협업을 바탕으로 AI 신약 개발 기술 로드맵 수립부터 데이터 활용 활성화, 융합 인재 양성, 공동 연구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9년 AI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 후보물질 디자인과 뇌질환 선도물질 탐색, 그리고 항암 신약 후보물질 개발, 그리고 신약 후보물질 도출, 항암 표정약물 재창출, 항암 면역 항암제 부작용 예측 등 6개분야 약 3년간 258억을 투자하게 됐다. 2022년에는 후보물질을 도출해서 임상시험 신청 단계까지 끌고 가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원래 디지털 바이오 헬스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고 11만 명의 핵심 인재 육성에 나섰습니다. AI 신약 개발 분야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서 AI 신약 개발 교육과 홍보사업, 한국제약 바이오협회 AI 신약 개발 지원센터 수행과 인공지능 등 첨단 융복합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또한 국가 전략 자산으로 AI 신약 개발과 정밀의료에 적극 활용된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이 범부처 사업으로 오는 2024년부터 본격 시행이 되며 이를 통해서 100만 명 규모의 임상 정보와 유전체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와 개인 보유 건강 정보를 통합 구축해 개발할 계획입니다. 자,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5천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정부 정책이 쫙 이렇게 만들어지면 속도는 어떨까요? 우리가 제일 빨라요. 제가 노력받았거든요. 미래의 군은 속도다라고 엘빈 토프로가 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3억, 4억, 5억이면 뭐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빨리 갔어도요, 저는 우리가 빨리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무조건 이긴다고 봐요. 왜? 이런 부분들의 지각 속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속도를 가지고 우리 뭘 했는 줄 아세요? 한강에 이제 올라가를 맞췄어요. 세계 10대 강국이 된 이유는요, 우리나라의 속도입니다, 속도. 빨리빨리가 모두 나쁜 건 아니에요. 빨리빨리 그래서 냄비 근생이 모두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그 냄비 근생이 없었으면, 근데 그 냄비 근생이 긍정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느냐, 또는 이게 다툼과 부정으로 가느냐의 결과가 차이가 나는 뿐이지, 냄비 근생 결국 좀 나쁜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굉장한 경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맞고요, 이게. AI 신약 개발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8천억 원으로 매년 45% 성장하고 있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AI 신약 개발 동향은 따르면 AI 신약 개발 공동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2년 6억 980만 달러, 약 8천억 원에서 매년 45.7% 성장하고 있다. 오늘 2027년에는 무려 40억, 약 5조 원이 될 것으로 해서 5년 사이에 5배 이상 성장하는 것이다. 지역별로 국민지의 연평균 48.4% 성장하고 기대되며 유럽지역은 45%, 아시아 태평양은 42.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AI 신약 개발 시장 규모는 명확하지 않지만 2022년 기준 국내 AI 신약 개발 기업의 누적 투자의 지금에는 6천억 원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도 AI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I 전담부서 설치와 자체 AI 플랫폼 구축, 그 다음에 AI 기업과의 협업 연구와 지분 투자를 통해서 신약 개발에 AI를 도입, 활용하고 있으며 52개 기업에서 총 88개의 협업을 수립합니다. 15개 AI 신약 개발 기업의 신약 파이프라인은 후보 물질 개발이 71건, 이 전임상 26건, 임상인권 총 104건이다. AI 신약 개발 지원센터가 공개한 2022-23년도 주요 AI 신약 개발 협업 연구 현황에 따르면 GC 녹십자, 대웅제약, 경동제약, 동아약 등 삼진제약, SK케미칼, 유한양행, JW 중해제약, 오령, HK이노엔의 AI 신약 개발사와 협력을 하고 있다.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HK이노엔 곽다라는 지난 4월 AI 기반 신약 개발 기업인 A인D와 업무 협약을 맺고 바이오 의약품 개발과 항원 발굴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HK이노엔은 A인D가 보유한 AI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을 활용해서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적용할 새로운 항체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항원 디자인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공동 추진을 할 계획이다. AI 기술을 통해서 발굴한 항체 후보 물질을 통해서 카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CAR-T라는 키메라 항원 수용체 자연살상세포, CAR-NK 등 세포 유전자 치료제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HK이노엔 바이오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원성용 상무는 AMD의 AI를 활용함으로써 경쟁력 높은 신약 후보 물질과 신규 기술을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 이제 항원 항체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부분들에 특화된 항원 항체를 이걸 개발하는 기업들이 미국은 아주 많아요. 제가 이걸 이제 NDD에 투자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아, 우리나라에 이게 거의 100지 없어. 그렇게 하니까 이런 이제 항원 항체들을 이제 수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개발사와 조인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외국사들이더라고요. 정말 이런 부분, 정말 너무너무 이 발판 자체가 미약하더라고요. 그 이런 부분들은 왜 그럴까?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내가 예를 들어서 기술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었어. 만들면, 자,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 어떤 그런 특성들을 많이 이렇게 입력을 시켜놨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음 사람이 와도
그 어떤 메커니즘은 비슷하게 만들면 더 진화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발전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못난이가 안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큰 이게 민족적 특성에서 이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연구 실적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요 정말로 그리거든요. 예, 공유 안 합니다. 진짜 이게 무슨 뭐 굉장한 것이냐. 근데 자기가 해왔던 어떤 이력 속에서 여러 가지 실수라든가 그다음 교정이라든가 보전을 통해 가지고 어떤 목적물이 이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들을요 공유 안 합니다. 근데 이게 AI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활용을 다양하게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다 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 당연히 이게 다 어디로 들어가요? 컴퓨터 들어가고 공유를 하고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쪽에서 활용을 하면 또 다른 쪽에서 또 새로 이게 무슨 얘기냐? 점점 더 빠른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그 저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다가 예를 들어 자꾸 혼자 알고 가다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될 것 같은 이상까지 또 미끄러졌어. 그렇게 하는데 그거 갖다 죽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다시 시작하면 또 처음부터 새로 아이가 안 그렇습니까? 계속 이래왔다고요. 거기도 또 법으로 막아버리고. 뭐 윤리가 또 도덕이가 또 이거 죽고 사는 문제인데 윤리 도덕을 따져가 될 문제는 아니죠. 예를 들어 그런 문제들조차도 규제라는 이름으로 많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황우석 박사가 영성탄 택도 없는 것만 과연 저거 해가지고 그걸 발표하고 사기쳤다고 오래 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터무니없는 거 저도 그래 하지 않았어. 근데 황우석이 했던 그 데이터들 아무도 접근 안 돼요. 아무도. 그러면요. 다시 그쪽으로 당연히 연구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 다양한 신약 개발에 활용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래요. 지금 있잖아요. 전국에 우리 이렇게 노혼 결혼을 늦게 해요. 만원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임신을 못해. 진짜입니다, 이거.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남자도 문제가 없고 여자도 문제가 없대. 병원 가서 테스트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임신이야. 또 있어. 임신했는데 뻑하면 떨어진다, 이거. 이게 뭘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옳고 그름을 따질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가 연구 추적을 했었다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개발할 수도 있지 않았었겠냐라는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뭔가 이슈가 탁 나면 우리는 빨리빨리로만 너무만 두드리고 줄이고 이래가지고 이것도 문제예요. 아무튼 제약 전문업체 보령은 지난 2월 AI 신약 개발 기업인 온코크로스와 고혈압 치료제인 카나부의 적응증을 확대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 계획을 시작했다. 보령은 온코크로스의 AI 신약 개발 플랫폼인 랩터로 카나부를 활용할 수 있는 질병을 발굴할 예정이다. 랩터 AI는 약물에 맞는 적응증을 찾아내는 기술이다. 개발하고 있는 신약이나 이미 승인된 약물의 새로운 적응증을 탐색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장두현 보령 대표는 온코크로스의 AI 기술로 카나부의 신규 적응증을 발굴하는 데 속도를 내게 됐다며 온코크로스와 비혈맥계 카나부의 적응증을 확대하고 의료진과 환자에게 다양한 치료 방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상의학 전문의가 루니 인사이트 CXR을 활용해서 흉부 엑스레이를 분석하고 있는 그 사진입니다. 자, 이런 것도 나오세요. 지금까지는요, 우리 왜 텔레비 보면 명의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자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가 명의만 뭐하냐라는 거지. 네가 그렇게 명의를 했던 그 많은 부분들이 어떤 임상 사례들이 다 뭐가 데이터로 축적이 되고 그게 후대에게 후손에게 넘어가고 이런 빅데이터 구축돼서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이거 공유되지 않고 이거 빅데이터가 되지 않으면 다 죽어 서로. 경쟁력 자체가 떨어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이런 것들에 발빠르게 움직였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역시.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AI, 의료 영상 분석, 판독 AI기 코스닥 성장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무려 세계 회사입니다. AI 신약 개발 이외에도 의료 AI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루닛, 뷰노, JLK는 코스닥 성장 후에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고 있다. 루닛은
한국과학 카이스트 출신 공학도 6명이 만든 회사로 딥러닝을 활용해서 암을 찾아내는 기술을 개발했다. 사람이 뭐 분석하고 이렇잖아요. 우리 보통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이 병원에 아무 문제 없어. 근데 한 6개월 뒤에 대장암 말기돼 돌아버렸다. 무슨 말인지 되죠? 이런 오진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이제 바로 그 얘기. 지금 그거를 그러니까 반복된 어떤 이런 AI 인공지능에 대한 탐색 기능, 딥러닝이죠. 이 딥러닝을 활용해서 암을 찾아내는 기술을 개발했다. 대표 제품으로 암 진단 영상 판독 보조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와 그다음 암 치료 관련 단백질 특성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그 암에 각각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단백질이 어떻게 기형화돼 버렸는지 그러한 어떤 특성을 알려주는 바이오마커 솔루션이 루닛스코프가 있다. 루닛 인사이드 도입 기간은 지난 4월에 무려 2,000개를 돌파 전 세계에요. 이거 지금 있잖아요. 6월인가 7월이면 이게 뭐 3,600개, 4,000개 돌파했어 이미. 그러니까 이거 주가가 미친 듯이 가버렸어요. 17,000원 하던 게 지금 10배가 붙다. 원래 1등인데 1등. 루닛 인사이드가 루닛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0.9%. 루닛 인사이드가. 근데 2019년 2월에 루닛의 매출은 2020년에 14억 원, 2021년 66억 원, 지난해 139억 원. 매출 발전다 뭐 다 남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야들이 뭐 병원에 있으면 뭐가 있어? 이거 소프트웨어예요. 이거 소프트웨어라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있잖아요. 지금 뭐 오늘 뭐 18만원 갖다 꼬그려졌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몇백만원 갈 수도 있다고. 이게 퍼가 엄청난 거야. 쉽게 말하면 주당 순이익이 엄청난 거라고. 이게 소프트웨어예요. 하드웨어가 틀려요. 반도체는 원가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한번 투입해가지고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개발되는 이 6명 연구원, 이 공학도들이 다 17반을 했을 거 아니에요. 투자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게 그 기술이 확실하니까 다양한 기관들이 들어갔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상장을 했다. 상장을 FDA 승인 딱 받아 미친 나라고. 매출 올라가는 곳에 이 돈이 2억 원에서 14억 같은 몇 배도 있거든요. 7배도 있죠. 그죠? 14억 66억 값이다. 그죠? 거의 5배 정도 가버렸잖아요. 그죠? 5배 이상 가버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난해에는 무려 139억 원, 140억. 2배 이상 또 가버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말이야 1,000억 매출을 갔다. 근데 이게 1,000억에서 2,000억 갔다. 이러면 이 회사 주가가 얼마 될까요? 이해되십니까? 매출이 다 남는 거예요. 뷰노는 삼성노화 기술에서 AI 연구를 하던 연구원들이 창업한 회사로서 결국 다 이 AI와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딥러닝을 활용해서 폐 질환을 진단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흉부, 그 다음에 안저 영상 판독, 그 다음 폐 결절 판독, 소아 골연령 진단 보조, 뇌 자기 공명 영상 등을 판독하고 진단을 보조하는 제품을 갖추고 있다. 또 심정지를 예측하는 소프트웨어인 뷰노메드 딥카스가 대표 제품. 심정지가 뭐예요? 심장마비예요. 지난 6월 국내 의료 AI 업계에서 처음으로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을 받았다. 그리고 제이어케는 인공지능 기반 의료 영상 진단 플랫폼 업체로 엑스레이, MRI, CT, 내시경 등 총 8종류의 의료 영상 분석에서 축적한 AI 원천 알고리즘 기술을 가지고 있다. 결국 다 서비스 받아야 되겠죠. 최근 인공지능 기반 뇌경색 진단 솔루션 JBS-01K가 혁신 의료기기에 지정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거죠. 뇌출혈보다 있잖아요. 더 위험한 게 있잖아요. 뇌경색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뇌출혈은 예를 들어서 터져가지고 막히는 건데 뇌경색으로 와버리면 경색돼 버렸잖아요. 그죠? 이건 방법도 없어. 빨리 이걸 조기에 먼저 예방할 수 있고 진단할 수 있으면 좋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심장마비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 그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심장 초음파를 일상적으로 미리 결국 어떻게 보면 겹칠 수 있어요. 문제는 이런 회사들의 지금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전부 다 뭐예요? 활동 사진이에요? 아니면 엑스레이 그 사진? 전부 그 사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울트라 사이트에 절대 경영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울트라 사이트라는 그 회사는 실제로 움직이는 그것을 가지고서 관찰을 통해서 그런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게 진짜 놀랍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진단이 더욱더 명확하겠죠. 왜냐? 제가 그걸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똑같은 내 심장을 가지고 12달 동안 그걸 볼 수가 없냐라는 거지. 나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죽을 뻔했어. 내가 32살에 그래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지. 그게 딱 발견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지금 그분이 지금 이제 강남역고 바로 건너편에 지금 개원하고 계세요. 그 당시에 이제 그 학과장이고 내과 교수님이셨는데 한성봉 교수요. 그 이 심장 초음파 진단하는 그 닥터가 승모판이 떨어져가지고 팔락 이게 떨어져가지고 혈관을 더 어디 가서 막아버리는 거는 가는 거예요. 아유, 내가 그 사람들이 당하는 게 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1년을 못 찾았어요. 똑같은 물인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바뀌었다면 내가 이해를 해요. 심장 초음파 진단하는 그 의사가 바뀌었다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갔는데 갈 때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13개월째 그게 보이냐? 그만큼 어려워요. 몸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틀었을 때 이게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위치를 정확히 찾은 거예요. 근데 이게 떨어져가지고 팔락 이거 떨어져가지고 이제 당장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13개월 동안 내가 몸 어떻게 살았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의사들이 서두르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 이럴 수 있구나. 의료기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분명히 혈류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심전도 이상이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뭘 느꼈어요? 심장 초음파를 계속 했겠죠. 내가 심전도 이상이 없었으면 그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근거를 못 찾았단 말이에요. 안 째고는 발견을 못 한 거예요. 근데 안 째고 발견할 수 있는 기술, 그게 울트라사이트라는 회사가 개발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사실. 야, 이게 가능하구나. 바로 이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가지고서 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찾아내는 경연대회에서도 1등을 하더라, 이 기업이. 그 저는요, 뭐 시간이 어떤 그리고 이런 어떤 부분도 생각했죠. 제가 이 회사에 뭐 투자를 했어라는 기보다는 이걸 처음에 들었을 때 이런 것들을 통해 이렇게 시연이 되고 뭐 1등을 하고 FDA에서 난 승리 안 나온다. 난 불가능. 그 안 나오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진짜요. 기술이 있잖아요. 단 한 면에 살릴 수 있으면 그 당연히 기술고 보상받아야 되는 말이에요. 맞잖아요. 이걸 만약에 FDA에서 이거 만약에 이건 별 큰 기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이 세 가지 기술을 우리나라의 포토송에서 전부 다가 뭐냐면 다 활동사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픽스된 사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에 여러 가지 어떤 것을 가지고서 변화해야 되는 추이들을 가지고 이는 암 확률이 있다 없다를 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심장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을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뭐 유방암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미 다 개발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뼈 초음파를 가지고도 그 사람의 예를 들어서 뭐 그 골밀도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근데 대표적인 솔루션이 심장 초음파라는 거지. 이 초음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 우리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하면 그 뭐라 아들인지 딸인지 뭐 구분하기 이랬잖아요. 의사들도 오진한다니까요. 근데 컴퓨터가 오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벌써 이렇게 이 장 속에, 태반 속에 애를 이렇게 몇 번을 딱 붙이면요.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 근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봐도 있잖아요. 태아 초음파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이게 고춥니다 하면서 의사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네. 근데 사실 여러분들 그 구분 갑니까? 그거예요. 처음에도 보통 한 4, 5개월. 예. 근데 4, 5개월째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내가 봐서는 그 꿈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반복된 어떤 딥러닝의 어떤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제 부분이 확실히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가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거의 엄청난 어떤 그런 그 안정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제약바이오협회 AI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는 이런 것들 신약 개발 또는 진단 그래서 연구에서 정부가 수질 가공 공개하는 데이터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가명 처리 또는 익명 처리를 한 후에 활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넓혀서 신약 개발 연구자의 데이터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줘. 맞죠, 그죠? 공개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협회는 또 건소지엄 형태의 AI 신약 개발 프로젝트는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로 자리매김 하면 했다. 한국 NIH의 아톰 프로젝트, EU의 멜로디 프로젝트, 일본의 링크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도 산학연 협력을 통해서 AI 신약 개발 가속화 사업 K-멜로디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건소지엄 형태의 대형 AI 신약 개발 R&D 사업은 대학과 연구소, 그다음 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R&D 사업보다 파급력과 확장성이 매우 크고 산학연이 특정 과정에 집중하여 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 AI 신약 개발 생태계의 역동성을 불러넣어서 혁신의 가속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등록에서 여제천 한국 신약 개발 연구조합 상근이사는 신약 개발에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했는데 AI 신약 개발 가속화는 상당히 축소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비용 축소, 시간 축소, 그리고 생산성이 올라갈 것이라면서 다만 기술의 진보를 제도가 반영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이제 아까 익명성 이런 얘기하는 이런 거예요. 기술이라고 분야에 많은 정책 자금을 투입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여의사는 지난해 10월 열린 더팩트 창립 20주년 기념 혁신이 답이다 라는 포럼에서도 연구개발하는 치우쳐서 연구비 투자 지원을 받은 후에 그 성과물을 투자자와 정부에 설명해야 하는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사업화 혁신 모델을 설계해야만 한다. 미국의 마중물 투자, 정부의 마중물 투자, 세제 혜택, 재원과 신용 기반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되어야만 한다. 시장의 기술 변화와 국가 재정을 고려한 규제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우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AI 신약개발 지원센터장은 글로벌 AI 신약개발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의 발전이 되는 이유는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I 신약개발 아직 불확실성이 큰 기술이기 때문에 제약사 입장에서 비용을 투자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AI 기술에 대한 수요가 있는 곳에 지원을 해주고 제약사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때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공개라고 생각합니다. 익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들을 누가 K-멜로디로 다 여차 이 말이죠. 다 떼들이 여면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함께 몇 놈은 다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무슨 말이 이해되죠? 몇 놈은 다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충분히 우리나라도 경쟁력이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신약개발 이런 부분은요 우리가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투자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네. 그렇잖아요. 내가 안 가기 전에 거기 저기 혁신도시 있어요. 물리도 저기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저도 두 군데 혁신이 됐어요. 혁신도시. 거기에 이 시스템이 들어가 있대요. 그 쉽게 말하면은 분류부터 이렇게 무거운 물건 내리고 올리고 뭐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 자체가 누가 한다고요? 네. 자, 이 AI에게 명령을 줘가지고 움직이는 놈은 누굴까요? 사람일까요? 로봇일까요? 로봇이에요. 지금 제가 로봇과 AI 이렇게 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라서 제가 꼭 이거는 한번 나눴습니다. 중요한 거라가지고. 자, 찾으셨어요? 이제 찰리 채플린은 없다. AI가 바꾼 유통물류 해가지고 미래 경제를 주도하는 AI 물류 혁신입니다. 물류 혁신. 뭐 많아요. 뭐 다음 주에는 제조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릴 건데요. AI 로봇이 알아서 측정, 물류 혁신, GTP 피킹 시스템, AI CJ 대한통운과 쿠팡, 한국폴마 이런 나라들, 그죠? 이런 회사들 너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좀 보면
그 편전이고요. 자, 1936년 개봉한 미국 영화 모던 타임즈에서 배우 찰리 채플린은 온종일 공장에서 나사못을 조이는 업무만 하다가 모든 것을 조이는 강박한 인생이 노동자 역할을 맡았다. 하나의 톱니바퀴 부품처럼 단순 노동만 되풀이하는 공장 노동력을 빗대어서 표현한 장면이다. 현재도 수많은 찰리 채플린들이 단순 노동을 하고 있다. 취재진이 만난 물류센터 보면은 물품을 담고 내리고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점심 퇴근 시간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은 앞으로 10년 안에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최근 유통 물류에서 AI,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물류 자동화 시스템과 AI 로봇 도입이 가속화하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일부 물류센터에서는 수백 대의 로봇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물품을 정리하고까지 알아서 옮기는가 하면 사람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AI 로봇이 알아서 물품을 정리해주는 단계까지 상용화됐다. 물론 아직은 도입 단계다. 아직 도입 단계래요. 유통, 물류 산업들은 AI 도입이 확산하려면 마케팅 분야에서 광범위한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물류기업 용성로지스의 최초로 경영자는 발로 뛰어 쓴 저서 물류가 온다에서 물류 자동화 시스템은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결합한 최신 정보 통신 기술 ICT를 적용해서 상품을 운반, 관리, 보관하는 과정을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처리되게 만드는 것이다. 해당 시스템이 적용된 물류 공장은 공간을 극대화시켜 최소한의 공간에서 최대한의 처리 속도를 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고 역설했다. 박철웅 CEO는 예전에는 물류센터 직원이 작업을 하려면 선반에 직접 가서 상품을 하나씩 확인하고 상품을 꺼내서 다시 작업대로 와서 포장하는 작업을 했다며. 그러나 자동화 시스템 중에는 GTP 피킹 시스템은 사람이 상품을 찾아 움직일 필요 없이 상품이 사람을 찾아오는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바로 AI 로봇에 대해서는 아마존 사례를 들었다. 결국 전 세계 최고 큰 어떤 물류 같은 시스템은 아마존이죠, 그죠? 근데 아마존에는 이커머스 대기업 아마존은 물류센터에 누구보다도 빠르게 물류 로봇을 도입해서 전 세계 이목을 끌었다. 로봇 키바는 사람 앞에 물류센터 내에 있는 물품을 정확하게 가져다 준다며 또 큰 짐을 들고도 회전하고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고 스스로 충전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다른 키바와 소통하고 충돌하지 않으면서 최적의 경로를 설정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지금 이런 물류에 대한 이런 부분도 우리 가정에다 갖다 올려놓은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청소 로봇, 그죠? 쉽게 말하면 그런 이제 빅데이터를 줘가지고 뭐 구석진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가서 센서 통해서 다 정하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자, 한국경영 컨설팅 학에서 지난 2021년 발행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유통기업의 사례 디지털 전환 중심으로 한 논문에서 유통산업에서는 AI 그리고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AR, V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활용되면서 초지능, 초실감, 초현실화가 실현되고 유통 4.0 시대가 시작되면서 특히 아마존은 2012년 물류로봇 개발사의 키바 시스템을 인수해버렸고 아마존 로보틱스로 이름을 바꿨다. 로봇이 상품을 창고에서 꺼내 포장하는 곳까지 운반하는 풀필먼트의 자동화 시스템을 읽어서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것을 먼저 했으니까 당연히 아마존 유리하겠죠, 그죠? 또 2011년 한국통신학회가 발행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미래 유통 서비스 논문은 유통 물류 산업이 다른 분야와 비교해서 AI를 적용한 시장의 성장세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논문은 유통 분야는 2025년 192억 달러로 성장하며 제조업과 의료업에 이어 세 번째로 성장세가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며 맥킨지도 19개 주요 산업 분야 중 유통 분야가 AI의 경제적 영향을 가장 높게 받는 산업이라고 평가했다고 보고있습니다. CJ 대한통운, 쿠팡, 한국콜마 등의 AI 혁신을 이뤄낸다. CJ 대한통운은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 중 한 곳이다. CJ 대한통운은 바레트 아시죠? 바레트 지게차로 가가지고 바레트 그 바레트에 적재되는 박스들의 면적, 높이, 위치를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들어 올려 컨베이어 벨트로 옮기는 AI 로봇 디팔레타이저를 업계 최초로 상용화해 물류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다른 교의 박스들이 함께 쌓여있거나 나란히 정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동으로 피킹, 뽑아낸다는 얘기죠. 피킹 작업이 가능해 비정형 패턴의 박스 피킹 로봇팔이라고도 부릅니다. CJ 대한통운 관계자는 기존의 디팔레타이저 로봇 기술은 미리 설정해놓은 규격의 박스만 들 수 있고 지정된 위치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작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CJ 대한통운은
3D 이미지 센싱과 그 다음에 AI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서 동일한 모양이 아닌 박스들도 연속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했다고 말합니다. 이거 인간이 하면 불가능해요. 그죠? 헷갈리고. 근데 로봇이 하고 컴퓨터가 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딥러닝 기술이 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는 설비 상단에 설치된 비전 카메라로 상자의 면적, 높이, 모서리 위치를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데이터로 인식, 스스로 학습해서 각 상자가 놓인 상태에 맞춰서 피킹 작업을 수행한다며 다리띠에 쌓아놓은 상자들 간 높이 차이가 있거나 모양이 다르더라도 1회 작업에 2개까지 동시에 피킹함으로써 물류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고称합니다. 자, 우리가 이게 사람이 만약에 이래 하면은 또 갔다 와서 보고 이렇잖아요. 더군다나 젊었을 때는 이거 빨리 구분한다고 했어요. 나이 50, 60대면 이거 보고도 이것도 한 번 보고도 또 다시 봐야 이렇게 이래 되잖아.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외에 CJ 대한통운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화물선의 도착 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CJ 대한통운 카고 트래킹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합니다. 이 시스템은 화물선이 해외 현지 항구에 도착하는 일시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예측합니다. 이를 위해서 18개의 기계 학습 기반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 이 모델들의 항해 정보와 경로, 날씨를 비롯한 화물선의 경로상 위치,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 정보의 유무, 그리고 화물선 이동 거리 등 변수들을 적용해서 도착 기준을 예측할 수 있다. 기존에는 화물선을 운영하는 선사로부터 도착하는 날짜를 파악할 수는 있었고 그 정확도는 40% 정도였다. 그런데 CJ 대한통운은 카고 트래킹 시스템이 도입된 뒤 정확도는 무려 85%까지 2배 이상 발달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야 그럼 여기서 물류라든 이런 모든 스케줄을 잡는데 이 정도가 정확하니까 40%에서 이게 85% 이거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CJ 대한통운에 대한 AI는 미들마일, 기업과 기업 간 물류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실시간 최적 운임을 찾아 제안하는 하면 물류센터에서 박스를 옮기는 일도 돕는다며 화물선의 도착 예측을 분석해 알려주기도 하고 새벽부터 들어오는 고객들의 택배 문의에 대답도 해준다. 대표 노동집약 산업으로 분류되는 물류산업 내에 많은 AI 기술이 적용되면서 물류 효율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AI가 물류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도움을 주고 있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건 뭐냐면 대구의 풀필먼트 센터, 대구 FC에 도입된 소팅봇은 단 몇 초 만에 배송지별로 상품을 분류하고 옮겨주는 것이 가능해 로켓 배송에 최적화된 것이다. 쿠팡은 지난해 3월 중공한 대구 풀필먼트 센터에 AI 빅데이터 기반의 자동화 물류 현장을 공개했다. 이 센터는 2014년 로켓 배송을 시작한 쿠팡이 그동안 쌓은 물류 노하우와 AI 기반 자동화 혁신 기술이 집약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이미 사실 이런 거 생각하고 나스닥에 상장을 했을 때 그 상장을 위해서 생기는 그런 자금들을 이런 데로 투입했어요. 그렇게 해서 전국에다가 엄청난 물류 부지들을 확보를 했고 물류센터들을 개설했고 한국은 쿠팡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한국 쿠팡판인데 이미 쿠팡은 대구 FC의 건립과 자동화 풀필먼트 시스템을 구축을 위해서 3,200억 원을 이상 투자했다. 축구장 46개, 지하 2층 지사식 규모의 대구 FC는 주요 물류 업무동에 무인 운반 로봇, AGV, 소팅봇, 무인 지게차 등 단일 물류센터 기능, 국내 최대 규모 수준의 다양한 첨단 물류 기술들을 적용하고 있다. 쿠팡은 대구 FC의 AGV 로봇 1,000여 대 이상을 도입해서 상품의 진열과 직품 작업을 자동화했다. 기존엔 직원이 일일이 수많은 상품 양인 선마사에 오가면서 고객이 주문한 물건을 찾아다니는 PTG 방식이었다. 그러나 AGV 로봇이 수백 개 제품을 진열된 최대 1톤 선반을 들어서 바닥에 부착된 QR 코드를 따라서 사람에게 상품을 전달하는 GT 방식의 물류 기술을 도입했다. AGV를 통해서 전체 업무 단계를 65%를 줄인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평균 2분 안에 수백 개 상품 진열된 선반을 직원에게 전달한다. 주문량이 많은 공유일을 포함해서 1년 360일 하루 24시간 가동되기 때문에 로켓 배송은 고객 경험을 향상하는 핵심 자동화 기술. 결국에는 사람만 상교대로 하고 로봇은 24시간 작업 돌리고 무슨 말인데 로켓 배송이 엄청난 거니까 로켓 배송을 해도 코스가 오히려 그렇게 안 올라가는 거죠. 그런 얘기죠. 또 복잡한 상품 분류 작업은 소팅봇을 활용해서 기존의 물류 텔레그램을 바꿨다. 소팅봇은 사람이 물건을 옮기거나 들어올리는 물류 업무를 모두 없앤 최첨단 물류 로봇이다.
상품 포장지에 찍힌 운송장 바코드 스캐너를 인식해 단면 초반에 배송지별로 상품을 분류하고 올려주기 때문에 로켓 배송에 최저가 됩니다. 대구 FC 내에 수십 개의 무인지게차들은 지구의 안전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이죠. 사람이 누르는 버튼 한 번으로 무인지게차가 알아서 대용량 제품을 옮겨줍니다. 무인지게차가 운영되는 조례는 사람이 이동이 전면 차단돼서 사고 발생 자체를 원천 봉쇄합니다. 쿠팡 관계자는 대구 FC는 대구와 남북권을 나오는 첨단 물리 핵심으로 전국 물류센터에 혁신 기술 기회를 전파하는데 테스트 베드이자 전지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멋지죠? 지금 한 콜라에도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 축적 데이터 부족으로 국내 AI 적응 단계 현재는 도입 중이다. 한국 콜마도 AI 기반으로 한 LMS 프로그램을 공장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국 콜마 세종 공장이 대표 사례다. 세종 분야의 생산 라인을 둘러볼 수 있는 시설 앞에는 커다란 모니터가 있다. 이 모니터를 통해서 임직원들은 실시간 제품 생산 현황과 설비 가동 상태, 설비 판단 등 현재 공장의 생산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한국 콜마 공장은 해당 모니터가 보여주는 것은 한국 콜마가 자체 만드는 AI 기반 LMS 프로그램이라면 LMS는 한국 콜마가 도입한 제조 실행 시스템 프로그램으로 생산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축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그는 LMS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장 관리자는 물론 사무실 내에서도 공정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이래로 공정 작업 중에 어느 한 부분의 온도가 기준치를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의문점을 가진 공정 관리자는 당장 그래프화된 데이터를 통해서 온도가 솟구친 부분은 A 공정이고 이때 온도는 8도까지 취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설명까지 AI 기술을 적용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AI 로봇 등 기술이 현장에서 보편화되기 위해서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수 역경하게 따른 수단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효율화의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며 지금 당장 어느 정도 자금을 써야 상용화가 될 수 있는지 예상하기 어렵다. 각 기업마다 현재 사람과 기계가 공존하며 일하고 있는데 100% AI가 사람을 대체할 수는 없다. 미래 AI 활용하는 효율성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AI가 현장에 녹아들더라도 필수 인력은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 꾸준히 이루어질 것이다라며 AI가 들어온다고 일자리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아니라라며 상생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실제 구인부지 플랫폼 작코리아를 살펴본 결과 쿠팡과 CJ 대한통운 등 물류 유통업체들이 관리자 등 채용 모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업계는 AI 기술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냥 데이터 축적은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축적은 AI 기술 확대의 핵심 요소다. 모든 상품이 데이터화 돼야 된다. 그러나 현재는 데이터가 부족해서 물류센터 자동화를 늘리기 어려운 부분이 현재 기업들은 데이터 최적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또 기업도 투자를 늘리겠지만 정치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문가들은 국내 유통 물류기업의 AI 적용 단계를 미완성이라고 평가한다. 김동각 인천재능대학 물류유통학과 교수는 대체로 시스템 구축 부분에서 창고 물류 자동화 시스템이 어느 정도 노하우가 축적됐다. 쿠팡과 CJ 대한통운 등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아직 축적한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는 AI 시스템을 구축한 도입 단계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물류 창고 관리 등에서는 AI 알고리즘이 작용하고 있지만 역시 데이터 부족으로 온전한 AI 물류 창고 운영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앞으로 온라인 마케팅의 자료가 더 쌓이면 AI 기반의 솔루션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월등히 빠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거를 완전히 처음부터 만드는 기술을 우리가 늦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걸 모방을 내가 와가지고요. 최적의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절대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AT가 이 AI 혁명이 우리 한국에는 엄청난 호재다라고 저는 제가 이거 읽어보면서 13편을 전부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우리나라 이거 굉장히 엄청난 호재겠다 이게. 그리고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뭐냐면 지금 AI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소프트룩스, 셀바스, 스케일 다 뭐예요? 제조사가 아니잖아요. 이런 데다가 딥러닝 기술들을 서포팅 할 수 있는 이건 현장이에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신약 개발 같은 건 다 뭐예요? 현장이에요. 또 제조 이런 것도 현장이에요. 여기 조선업에도 AI가 들어가요. 자율 운행 또 자율 운항 항공기
그 다음에 자율선박 이런 것도 전부 다 뭐예요? 현장이잖아요. 그죠? 그 예를 들어서 조선업의 제조공정도 전부 다 빅데이터화 돼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배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어느 단계로 어떻게 만들 때 가장 최적으로 가장 저기용으로 가장 빨리 만들더라. 지금까지는 다 경험으로 해가지고요. 선사마다 이게 다 틀렸어. 근데 이게 전부 다 포매팅 돼서 이게 딥러닝화 되고 최적의 모델을 누가 찾아내요? 경쟁진이 진단하는 게 아니라 이제 컴퓨터. 물론 그거를 결정을 할까 말까는 사람이 결정을 해요. 그러나 최소한 최적의 솔루션을 할 수 있잖아.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그 새만금이 아니라 어디 그 단파제 정경 회장님 서산간척지 그 마지막 그 물막이 공사에 그런 기발한 창의력을 예를 들어서 AI가 만들어내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정경 황회장 같은 그런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 배를 가라앉혀가지고요. 그거는 뭐 진짜로 뭐 10억 인구 중에 그런 머리 쓰면 한 명 나올 동 말동이잖아. 그죠? 안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뭐 우리가 AI로부터 뭐 딥러닝 기술 같은 로봇으로부터 또는 컴퓨터로부터 기대한다. 그건요. 지나친 욕심입니다. 그러나 평균적이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이고 모든 부분에서 다양한 부분에 지금 산업은 이렇게 바뀌어져 갑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학습에도 예를 들어서 이래요. 우리 이제 그 공부도 앞으로 훨씬 더 앞으로 발전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에 다 표준전과 사는 다 써봤죠. 왜 썼어요? 네? 그게 아니에요. 솔직하면요. 솔직히 답부터 먼저 할 수 있고. 예, 답부터 먼저 할 수 있었어요. 그게 만약에 표준전과 답이 없었다면 아무 데로 났었어요. 맞죠? 거기 답이 있잖아. 이 답을 알고서 문제를 다시 볼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답 안 달려있는 표준전 같으면 샀겠어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무슨 얘기는, 무슨 말을 제가 드리고자 하느냐면, 결국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결론을 먼저 알게 되면, 공부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서, 어떤 논문을 쓰는 거라든가, 공부하는 이런 창의를 하는데도, 누구한테 물어? 애한테 물어. 학생한테. 이런 물으면 얘가 답을 말해도 해줘. 근데 그 과정은 애가 말해준 답이잖아. 이 과정 누가 찾아야 돼? 내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죠? 조금 더가 아니고 저는 많이 수월할 것 같아요. 정답이 뭔지를 모르고 쎄빠지게 밤새 풀어봐라.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죠? 근데 정답을 내가 먼저 알고 풀 때 그만큼 도움이 돼. 그게 우리의 표준 전과였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근데, 사람마다는 분명히 다 틀린 거 맞고, 환경마다, 여건마다 다 틀린 거는 맞지만,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가는 어떤 부분은요, 분명히 일치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말을 해서 제가 그런 얘기들을 했고, 유튜브에도 제가 앞으로 100년, 500년, 1000년, 뭐 2000년, 3000년, 5000년, 만년이 지나서 인간은요, 태어나서 딱 4가지만 하다가 반드시 죽어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먹고, 자고, 하고, 싸고, 딱 4가지만. 이거하고 다른 게 할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된 사람,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 하고 안에도 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산업을 분류를 해보면, 이게 서로 연관되는 부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하는 한계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딥러닝 어떤 기술이 믹싱돼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솔루션을 하는 기업의 기술을 빌려옵니다. 돈을 주고. 이걸 가지고 어떤 솔루션을 도출했을 때 그게 우리 삶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 그걸 계속해서 빌려 쓸 거야, 안 쓸 거야? 빌려 쓰게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제가 지금 오늘도 뭐 이렇게 두껍습니다만 여러분들 무슨 검찰 프로그램이나 마치 검사, 판사 뭐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어때요?
검사실에 뭐 판사실에 보면 막 서류가 이렇게 돼가 있죠. 이게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핵심만 야가 추려줄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딱 스캔을 쫙쫙 넘기기만 하면 돼. 예, 그렇지. 아니 밀 것도 없어. 그냥 위에다 불 딱 비치게 해가지고요. 넘겨 그냥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 넘기는 것도 어쩌면 누가 자동으로 넘길 거야 이렇게. 넘기면 이게 딱 해가지고 야 이거 요약 분석해가지고 핵심적인 부분 네가 좀 분석 좀 해놔 하고는 판사는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일을 하고 오는 거야. 또 보면 야가 다 해놨어. 아니 왜 그러냐면 근데 이제 그게 많이 쌓이면 더 되는 거는 왜냐면 가변 요소가 똑같은 어떤 결과에 만약 살인사건이라고 칩시다. 그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그 과정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10년 전에 일어난 사건하고 10년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똑같다는 부분이 없잖아요. 확률은 거의 제로예요. 똑같다는 부분.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그 일일이 다 봐서 정리를 하는 것하고 얘가 핵심적인 부분을 다 업무를 그만큼 줄여야 안 줄여요? 엄청나게 줄이겠죠. 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음성, 언어, 뭐 자연어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자 내가 예를 들어서 검찰에 수사를 받아 조사를 받으러 갔다 칩시다. 내가 이제 면접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기 진술 써도 마찬가지잖아.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면접관이 또는 수사관이 다 기록할 수 있나요? 근데 자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을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문제는 법이 개선돼야 된다. 당신의 말은 녹취가 되며 그다음 기록은 전부 다 AI 인공지능에 의해서 당신에게 북한에서 이게 사용이 되어지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수사에 도움을 받거나 당연히 동의합니까? 말로 동의합니까? 뭐 동의한다고 사인하고 지장치 갖고 뭐냐고 무슨 말이 되시죠? 그러면 동의합니다 말을 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자 지금부터 AI를 작동을 이런 서비스를 도움받는 기업이 그래. 그게 뭐라고? 이게 셀바스 스퀘어 셀바스 AI. 그래서 매출이 무려 239억까지 일어나고 있더라 이 말. 더군다나 흑자 전환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기에 이제 AI 인공지능 헬스케어 울트라사이트랑 조인트벤처 지금 그러기 위해서 날개 다 빼야 한다. 쉽게 말하면 차기 성장 동력이 하나 더 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학종 연행 또는 산학 그러니까 각 기업 하나의 기업 조인트벤처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는데 여기에 다양한 것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이래요.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요 똑똑한 것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많이 외우는 똑똑했어요. 지금은요 잘 찾는 건 똑똑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바뀌었어요. 예전에는요 많이 외우는 똑똑했어요. 우리 어차피 시험 치는 시대는 아니잖아. 잘 찾아야 돼요. 이제는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10대에서 20대 또는 30대까지 칩시다. 뭐 시험이라도 치다 하면 또 몰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대 중반에서 60대야 또는 뭐 90대까지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이거 외워져요? 안 해주죠? 네. 받는 것도 또 봐야 되잖아. 그죠? 근데 잘 찾는 기술, 잘 찾는 게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것도 잘 안 되죠,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잘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시대의 어떤 그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AI와 관련된 뭐 AI 챗 뭐 어떤 이렇게 나오는데 전부 이제 뭐 이게 저도 이게 검색을 해보니까 뭐 영어로 다 돼가 있더라고. 근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또 뭐가 더 들어가야 되느냐?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이라도 자연스럽게 이걸 활용하고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자동 서비스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그냥 오픈만 딱 해놓고 안 하면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뭐 해야 될까요? 구독과 도줘요.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이 꼬시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필요하면 돈 주고 해야 돼 말아요. 해야 된다.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일회성으로 팔까요? 아니면 뭐 한 달 구독 또는 3개월 구독 할인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더 비쌀 테고
일단 파일이,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최소 한 번 하는데, 최소, 이거 한 일주일만 이거 써보면 될 것 같아. 근데, 최소 구매 단위가 3개월인 거예요. 근데 그거 사야 돼, 말아야 돼? 사야 돼요. 근데 내가 3개월이 비용을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걔네들은 코스트를 맞춰. 내 말 이해합니까? 내가 필요한 건 일주일이야. 그런데 기본 구매 단위가 3개월이 그럼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래서 사야 된다고. 네? 아니 그 파는 그거네요. 수단이. 그렇죠. 그 소프트웨어를 파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근데 이 소프트웨어를 예를 들어서 팔아가지고 그 구매에 대한 소득이 일어나면 그 기업은 계속 그걸 가지고 딥러닝을 통해서 또는 새로운 성능을 발전해야 해요. 그러니까 먼저 한 놈이 유리할까요? 나중 한 놈이 유리할까요? 먼저 한 놈이 유리하겠죠. 그 얘기예요. 그 오늘 지금 이거 AI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전 세계가 먼저 그리고 선점 빨리 여기에 요 딱 선상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지금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고요. 못해. 이런 거만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현장을 통해 가지고 어찌됐든지 간에 뭐 이런 적당한 어떤 기회와 어떤 정보와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냥 활용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자 이러다 보니까 연계되는 게 있어요. RT 연계되죠 지금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I가 이렇게 되니까 로봇도 로봇이고 그 다음에 의료 헬스케어 지금 연결되죠. 그 다음에 또 인공지능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지금 주식의 테마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또 뭐예요? 여기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구성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반도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되시죠? 네, 그래서 CPU에 집중되는 반도체가 아니라 오히려 GPU. 그 GPU 반도체 생산 회사들.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업들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좋아지고. 그래서 제가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7,000원, 8,000원, 6,000원 매입하는 게 4만 원 넘게 갔다가 이제 올해 오면 3만 원 매입합니다. 불과 이게 1년 만에 거의 뭐 한 7배, 8배입니다. 이게 시대상황. 문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그 부분에 절대적인 경영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알았다면 그거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주식이라 하는 것도 그래요. 무조건 오르락내락 해야 안 해요. 이 스페셜리스트 한번 보세요. 뭐, 엔비디아 이게 벌써 나왔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요. 9,000원 갔다가요. 다시 6,000원 갔다 내렸었어요. 그랬는데요. 뭐야. 엔비디아는 잘 가는 거 맞아. 근데 이게 부분식, AI, 인공지능과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갈 거다 해가지고, AI가, 지금 AI 관련 주들 한번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요. 아직도 전고점 대비해서 거의 바텀하게입니다. 고점 대비했을 때, 지금, 이게 이제 저점이에요. 이게 저점이고요. 이제 반쯤 와 있어요. 현재. 이 정도 선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되세요? 이렇게 돼가지고, 반드시 이게 간다라는, 무조건 이 반점을 뚫고, 이 전고점을 넘어갈 거다라고 확실히 말하면 뭔지 아세요? 이거 생산하는 회사의 실적이야. 엔비디아의 실적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근데 엔비디아 공급하는 이스페타시스라는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 회사의 실적은 좋아요, 나빠요, 그러면? 무조건 좋아요, 나빠요? 무조건 좋죠. 그렇게 하니까 무조건 좋을 거니까 주가가 어떻게 해요? 선행적으로 날아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들락날락 했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고점을 가기 전에 뭐가 먼저 갔냐? 이게 먼저 갔어. 그때 야가 고점이었어. 야에 관련된 주식들이. 이해되세요? 근데 이게 지금 바닥을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반 왔는데 야는 고점을 날아가고 있어. 내 말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게 간다 안 간다? 간다 이 말이야.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자 옥석을 가려지는 거예요. 옥석을. 똑같아요. 거의 모든 주식들 말이에요. 2차 전지가 처음에 뭐 LNF 뭐 예를 들어서 에코폴 이런 거 알고 뭐 20만 30만 대박이지. 그랬는데 IRA의 최고 수혜가 우리나라 되고 또 그런 기업들이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건 아무도 못 그렇게 가는 요소들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은 위험하다는 얘기가 되게 돼요. 그래서 큰 흐름에 맞는 방향성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맞고, 아무튼 간에 오늘 읽어보면서 여기에 서포팅하는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현재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무슨 말이 되세요? 뭐 음성부터 시작해서 영상부터 그다음에 뭐 판독부터 다양한 어떤 서비스들을 하는 소프트웨어 매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행동화가 있느냐? 뭐 고점 대비했을 때 반토 바닥 갔다가요. 바닥은 한 3분의 1쭉 났어요. 이게 50% 이하로 한 3분의 1쭉 났어요. 그 반쯤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익스펙터시는 날아갔고요. 엔비디아 실적 계속 좋대요. 더군다나 여기에 오늘 그 GPU와 관련되어 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기타 그러한 주식들이 날아갔다. 다음 주에는 어떻다?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 돈이 이제 쏠림이죠. 이쪽으로 갔다 흔드는 거예요. 그걸 제가 흔든다고 표현하거든요. 틀림없이 조선이라는 이런 부분이, 근데 조선이 최근에 보면 원래 그래요. 매년 이제 조선 선박 수주들 한번 보세요. 제일 수주할 거 없을 때가 6월 7월 8월 제일 없을 때. 그 요때는 주가가 좀 헤매. 그렇게 하는데 한번 보세요. 이제 9월 들어가가지고 좀 9월 중순 되기 전에 되면 어느 어디가 뭐 이제 수주 얘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3, 4분기가 이제 이슈가 딱 될게요. 제가 봐서는 뭐 하나오션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흑자제다 분기 흑자로 이제 돌아섰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흑자가 전환이 가능하다 이래 됩니다. 이거 미친 듯이 갈 겁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시동을 거는 해가 될 거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내재 상황이 섹터라면 그런 쪽 섹터가 될 것이다. 그리고 AI와 AI 헬스케어 관련된 뭐 얘기할 거고, 그리고 먹거리 반도체, 그 다음에 UAM 자동 응량 같은 거, UAM 관련된 그런 정보,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 다음 자율운항 선박, 자율선박, 이런 것들 전부 다 AI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 중에 몇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제목은 제가 다 적어드렸고요. 제가 이거 서머리를 한 거예요. 오늘 3개 했습니다. 오늘 몇 번 했냐면 1번, 그리고 7번, 네, 1번, 7번, 8번 했습니다. 3개만 했습니다. 13개 중에 했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